거고 부합하는 상태로 만드는 거. 이걸 이제 결함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발견하고 조치하기 위한 그런 이제 관리 도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대 품질 관리 도구라고 이제 써놨어요. 네. 일단은 인과관계도, 그 다음에 흐름도, 점검 기록지, 그 다음에 파레토도, 히스토그램, 관리도, 산점도, 이런 거는 있고요. 네. 밑에 잘 외우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 보이시죠? 네. 하여튼, 파산, 관, 인, 그 다음에 점, 희, 이렇게 했는데 잘 안 외워지네요. 파산관리인 이름은 점이다. 파산관리인 점이. 7대 품질관리 도구를 설명하라. 이게 기숙사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도는 지금, 원인과 관계, 결함의 원인을 추적하는데 이제 주로 잘 쓰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죠. 저거는 다른 말로는, 이시카와 다이어그램 또는 어골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모양새가 보면은, 이 끝은 지금 결함의 결과이고요. 결함이라는 거고, 이 결함이 나타나는데 관여한 것들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쭉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애 때문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이 어느 거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 결함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원인과 결과를 인과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용도로 이제 쓰는 거예요. 어걸도 또는 이시가와 다이어그램 또는 인과관계도, 또는 영문으로 그냥 피시본 차트. 흐름도는 이 순서도죠. 이 순서도에 따라서 중간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뒷단에 영향을 미치겠죠. 점검 기록지, 이것들은 지금 항목을 쭉 나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체크 포인트들을 주고서 그거에 해당 여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파레토도 같은 경우는 파레토가 2대8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위쪽은 이제 지금 이쪽에는 퍼센티지, 이쪽은 실제로 영향도, 이쪽은 이제 빈도. 이제 이런 형태로 분석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총 100가지 종류의 결함 유형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의 빈도, 이 영향도 자체를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보면, 결국에는 20개의 결함 유형에서 전체 80%에 해당되는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발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누적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통 이쪽에 이제 퍼센티지를 적어놓고 80%에 해당되는 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20개를 잘라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100개를 다 조치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은 시간과 공수가 드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20%를 먼저 딱 제거를 시켜버리면은 그러면 품질이 확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형태로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제거를 했을 때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을 찾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결함 유형을 찾는 데 쓰인다. 히스토그램은 그냥 이 분포를 보는 거죠. 가장 중심이 만약에 기준이고 이게 맞는 거라면 이 중심값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결함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종 모양이 뾰족할수록 품질 수준이 높다. 넓게 산재 있으면 이거는 다 불량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녀석들을 불량이라고 만약에 정의를 했다. 그러면 얘네들을 찾아서 뭔지 보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도, 이거는 이제 컨트롤 차트라고 부르고요. 이게 지금 중심, 우리가 원하는 기준값이에요. 이쪽은 UCL, 그러니까 어퍼 이제 컨트롤 리밋이죠. 이쪽은 이제 아래 LCL, 이제 로어 컨트롤 리밋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품의 결함들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또는 어떤 특성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를 계속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한값이나 하한값을 넘어가는 경우가 이제 생기면, 아, 얘 결함이다.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찾아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점도도, 예, 요 기준값을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튕겨나가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상치로 보고 얘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칠대 품질 관리 도구라고 하고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파산 관리인 점이, 파산 관리인 이름은 점이다. 이렇게 지금 외우는 걸 해놓은 거예요. 네, 일단은 뭐 사지선다 문제 내기에도 좋고, 네, 주관식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저렇게 해놓은 거고요. 이제 저건 그렇고 7대 통제 관리 도구라고 또 PM복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친화도, PDPC, 연관관계도, 네, 개통도, 우선순위 매트릭스, 매트릭스도, 네트워크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네, 매우 친개 P였네, 고스톱 매우 친개 다 P였네. 일단은 뭐 이 방법을 한번 뭐 외워보시고요. 네, 친화도는 이렇게 지금 비슷한 것끼리 묶는다는 개념이죠. 클러스터링을 해놓는다는 의미고, 네, 그 다음에 네, 요거는 이제 프로세스 디시전,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 프로세스 결정 프로그램 차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목표 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간 단계를 예측하기 위해 우발사태 기획 수립을 위해서 쓴다. 그래서 1년에 이렇게 예, 단계들을 쪼르륵 설정을 해놓고, 네, 실제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안 되면 예, 이런 게 있다면 이렇게 가보자 뭐 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뭐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정도. 연관관계도는 이 각각의 노드들 간에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면 예, 그걸 사전에 정의해놓고 여기 문제가 생겼어. 예, 그러면 얘를 쳐다보면 되겠죠. 영향을 받아서 생겼을 수도 있고, 얘가 영향을 받으면 이쪽으로 영향을 미치면 얘까지 문제가 됐을 거죠. 그런 파급 효과를 이걸 통해서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개통도, 예, 이거는 지금 로직 트리죠. 실제로 발생 가능한 케이스들을 쪼르륵 카테고리별로 분류해 놓고 이 결과값이 무엇이 나올지를 전부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가장 좋은 거냐, 이제 이런 것들 의사결정하기 위한 이제 차트로 쓰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선순위 매트릭스는 요 각각의 결과값들을 산출하기 위해서 여기다 1, 2, 3, 4, 5 점수를 매길 거잖아요. 점수를 실제로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수의 합산을 가지고서 역소팅을 하게 되면 랭킹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 판별을 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매트릭스도 같은 경우에는 뭐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다면 그 요인들을 1, 2, 3, 4 쪼르륵 이쪽에 나열하고 또 이쪽에도 똑같이 나열을 해요. 같은 거를. 그러면 이 중간은 자기 자신이겠죠. 겹치는 쪽은. 그리고 나를 제외한 나머지랑 서로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영향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쪼르륵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나머지 중에 이거 쳐다보면 돼. 이런 식으로 빠르게 찾아내기 위한 거죠. 예, 네트워크도는 사실 연관관계도랑 네트워크도랑 크게 잘 이제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어쨌든 표현 방식으로 A가 더 유용한지, A가 더 유용한지, 그 케이스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림만 다르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조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7대 통제 관리 도구 이렇게 해서 이제 해놨는데요. 뭐 이렇게 PMI에서 PM복에다 정리를 해놨는데 저는 조금은 잘 어그리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쪽이 이제 품질 관리 도구로 한 부분은 뭐 이해가 되고, 이거로 통제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뭐 어그리는 안 되는데요. 일단 PM복에서는 이런 용도의 툴들을 통제 관리 목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이제 해놓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자원 관리. 네. 이거는 원래 이제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에서 프로젝트 인적 자원 관리 이렇게 번역을 국내에서는 했었고요. 이제 이 부분이 리소스 매니지먼트로 그냥 바뀌어서 휴먼이 이제
빠졌어요. 근데 사실 휴먼으로 한정했던 거를 휴먼을 포함한 전체 리소스로 확대를 이제 한 개념이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식별, 획득, 관리하는 프로세스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원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그 다음에 활동 자원을 견적한다. 자원을 확보한다. 그 다음에 팀을 개발하고 팀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자원을 통제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활동 자원 견적 이 부분은 지금 범위 관리에 있던 거를 이쪽으로 옮겨왔다라는 거고요. 일정 관리에 있던 거를. 그 다음에 자원 통제 쪽은 요거는 이제 추가된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인적인 부분에 한정되어 있던 거를 전체 자원으로 일단 확대를 했어요.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4번하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디벨롭 팀, 매니지 팀 이렇게 돼 있어서 이 팀 자체가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인적인 부분에서 확대는 되어 있는데 이제 저 팀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이제 배제는 못 시켰어요. 그래서 보면은 전체 자원에 대한 관리로 완벽하게 보기에는 조금은 아직 정비가 덜 됐다. 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자원관리 쪽에서 주로 쓰는 이제 프로젝트 조직도이죠. 근데 그 조직도 안에 기존에는 퍼스널 해서 이제 PM 중심으로 요게 담겨져 있었는데 이제 지금 개정판에서는 머티리얼, 이퀴먼트 해서 이제 일반 자원까지 확대를 해서 이제 그려놨다는 거죠. 이거 이제 책임 분배 매트릭스, 램 차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롤 어사인먼트 매트릭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매니지먼트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여기에 지금 퍼슨 이름들이 자원 이름이 나열이 있고 여기 이제 액티비티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R 리스폰서블, A 어카운터블 또는 C는 컨설트, I는 인폼 해서 이제 라시 차트를 PM복에서도 똑같이 쓰고 있어요. 저희가 IT 경영에 코빗에서 이걸 봤었죠. 코빗에 세 번째 이제 각 프로세스별로 4페이지씩 할당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세 번째 페이지 보면 제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라시 차트를 쓰고 있는데 얘도 지금 그걸 똑같이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라시 차트는 예를 들면 PM복이 만들거나 코빗이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론을 채용을 이제 한 것들이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조직 자원들에 대해서 정의하고 그다음에 책임과 역할을 분배하고 이런데 이제 이 차트를 써서 라시로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팀을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팀워크라는 게 이제 나오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브루스 터커먼이라는 사람이 만든 집단 발달 5단계 모형 요거가 이제 참조가 돼요.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보면은 뭐 형성기, 폭풍기, 규범기, 뭐 성과기, 해산기 뭐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이제 이 터커먼이 집단 발달 모형에서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형성기에 사람을 모아놓으면 우리가 왜 모였지? 목적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또는 공동의 목표를 이제 디파인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뭐 해주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할 일이 뭐야? 근데 이제 여기서 대부분 옥신각신해요. 그래서 이제 폭풍기예요. 왜냐하면 빛나는 일은 내가 하고 그러면서 일을 적게 하고 그 다음에 빛이 안 나고 어렵고 더럽고 지저분한 거는 남이 해주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막 싸우죠.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막 갈등이 증폭이 되는 거죠, 저 단계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룰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규범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야, 요거만 조심해서 우리 잘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되면은 이제 하나의 그 조직화된, 오거나이즈된 하나의 이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R에 따라서 잘 돌아가요. 이제 그러게 되면 이제 아웃풋이 막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성과를 막 이제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표를 이루고 나면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겠죠? 또는 집단의 목표가 이제 달성이 됐으니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빠이빠이 하자라고 해서 이제 해산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모델을 이제 프로젝트 관리에서도 참조를 했다라는 거고요. 주로 이제 이 집단 발달 5단계 모형은 감리사 문제의 출제가 이제 적용됐어요. 요 순서가 올바른 것은 뭐 이렇게 내면 굉장히 문제 내기가 좋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실제 형성, 스토밍, 표준화, 수행, 해산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PM복에 있는 거를 그대로 번역을 한 거고요. 이제 요 그림은 찾아서 터크먼 거를 찾아다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내용이 규범기가 여기는 표준화로 돼 있죠. 그래서 약간 틀리고 폭풍기를 여기는 이제 스토밍, 스톰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STOR에요. 그렇게 이제 단계의 표현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게 프로젝트 매니저나 경영팀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팀 멤버들이 어떻게 하면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할까. 이제 그러려면 이 일을 열심히 하도록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관점에서 동기부여 이론들이 많이 이제 차용이 됐어요. 그래서 매슬로우 잘 아시죠? 욕구 5단계. 낮은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 높은 단계로 올라간다. 그래서 1단계 생리적인, 2단계 안전과 보안, 3, 사람과 귀족, 4단계 존경, 5단계 자아 실현.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제 단계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아 실현을 느끼는 단계에서 최대 퍼포먼스가 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기본적인 생리적인 안전과 보안 이걸 해결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3단계부터는 사랑, 그 다음에 기속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정체성을 형성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존중도 해주고, 그러면 일을 잘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그다음에 허츠버그 쪽에 이제 요인설이 있는데, 만족의 반대는 불만이 아니라 만족하지 않는 상태다. 그래서 동기부여 요인은 따로 있다. 보통은 이제 불만족하는 걸 채워주면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생 요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안 채워주면 당연히 불만이 많고요. 이걸 채워준다고 해서 동기부여 요인은 아니고 뭐 만족하고 뭐 그런 거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불만의 요소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불만이 있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지는 않는다. 왜냐? 동기 요인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정, 성과, 책임감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해주면 그러면은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맥그레거라는 사람이 만든 XI 이론. 관리자가 직원을 쳐다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정의를 한 거고, X 이론 이게 이제 성악설이라고 모두 해요. 원래 일을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Y 이론 성선설이라고 그래요. 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목표를 공유해주면 스스로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X 쪽이에요, Y 쪽이에요? 잘 모르겠죠? 오치의 Z 이론, X, Y 이론의 이제 확장이에요. 직원들한테 장기 고용과 의사결정 참여를 시키고 경영의 일부에 참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80년대 일본에서 너무너무 성공을 했대요. X, Y 이론의 이제 확장판으로 뭐냐면, 아침에 사장님이 나와갖고 막 직원들 출근하면, 너가 이 회사의 주인이야. 그러고서 막 손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주인도 아닌데, 그래, 내가 주인인가? 그리고 막 주인처럼 죽을 똥 살 똥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오치의 이제 Z 이론입니다. 근데 초반에 일본에서 엄청난 효과를 봤어요. 일본 사람들 특성이 또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많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나라에서도 저걸 많이 써서 또 초반에 성과를 많이 좀 본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장님이 아침마다 일찍 나와서 출근하는데 문 앞에서 막 이렇게 이름 불러주고 그러면 기분 좋을 거잖아요.
아닌가? 네,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Z1호는. 그리고 이 회사에 너 죽을 때까지 다녀.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죠. 네, 그러면 잘릴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네. 맥클랜드의 뭐 세 가지 욕구 해서 복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야지 성취 욕구나 권력 욕구, 제휴 욕구 이런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복합적으로 작동이 돼서 나타나는 거다. 네, 그러니 그거를 잘 분석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 이론은 이제 내용, 욕구 기반으로 충족되면 된다. 뭐 이런 방향이 하나 있고, 뭐 과정 이론이 있고 이렇대요. 대부분은 지금 앞에서 설명한 건 욕구 이론이고요. 이제 과정 이론들이 있다. 뭐 브룸의 기대 이론, 아담스의 공평성 이론, 뭐 포트와롤의 성과 만족 이론, 뭐 아킨슨의 기대 이론 등이 있다. 뭐 그런데 사실 이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알고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욕구 이론하고 과정 이론하고 두 개를 이렇게 구분해 놓고 아래는 욕구 이론이다. 욕구 이론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러고서 예를 하나 써놓는 거예요. 이제 감리사 시험 문제에서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문제. 네, 그것 때문에 영상을 그냥 갖다가 제가 넣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기술사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안 물어봐요. 네. 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15분에 시작할게요. 네.